여러분,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방금 전까지 하려던 말이 기억 안 나고 물건 둔 곳을 몰라 헤매면 나 혹시 치매 아닐까 덜컥 겁부터 나실 겁니다. 뇌세포는 한 번 파괴되면 끝이라는 생각에 밤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도 늘 이 걱정부터 하십니다. 그런데 노년내과 의사인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손상된 뇌를 다시 깨우고 활성화하는 방법, 거창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가 매일 하는 이것만 바꿔도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에 근거해 손상된 뇌를 살려내는 3가지 비결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그중 하나는 밥 먹고 그냥 누워라처럼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뇌 건강 루틴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뇌 노화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뇌를 살리는 골든타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어르신과 뇌질환 환자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식후 후 30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누워 뇌의 휴식 에너지를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된다거나 살이 찐다며 억지로 몸을 움직여 산책을 나가곤 하지만 사실 이는 뇌 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황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직후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때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집중되어야 위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데 억지로 운동을 하거나 복잡한 생각을 하며 뇌를 써버리면 혈류가 근육과 뇌로 분산되면서 소화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뇌입니다. 손상된 뇌세포가 스스로를 수선하고 독성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가장 이완된 상태에서 분비되는 회복 호르몬이 필요한데 식후의 나른함은 바로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지금 당장 수리를 시작할 테니 방해하지 말라는 절박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과학 연구들에 따르면 식후에 짧은 휴식을 취한 그룹이 곧바로 활동을 시작한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뇌의 쓰레기 청소 시스템이라 불리는 글림파틱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은 몸이 깊은 이완 상태에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여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0대 환자분은 매일 식후에 강박적으로 등산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브레인 포그 BRAIN 파그와 기억력 감퇴를 겪으셨는데 식사 방식을 바꾸고 20분간 편안하게 눕는 습관을 들인 것만으로도 대화의 집중력이 몰라보게 좋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이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는 것 아니냐 혹은 게으른 습관이 병을 만드는 것 아니냐며 걱정 섞인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눕기는 잠을 자라는 것이 아니며 상체를 완전히 수평으로 눕히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위산 역류가 걱정된다면 왼쪽으로 눕거나 베개를 높여 상체를 15에서 30도 정도 가볍게 올린 채로 눈을 감고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소화와 뇌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체 활동량을 제로영에 가깝게 만드는 의도적인 멈춤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대신 가장 편안한 장소에 몸을 뉘어보십시오. 스마트폰도 멀리 치우고 그저 내 몸속에서 에너지가 뇌와 장기로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며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온전한 휴식을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정지 시간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드는 강력한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잘 먹는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잘 쉬어야 내 것이 된다는 말처럼 식후의 짧은 휴식은 손상된 뇌를 살리는 가장 정직하고도 쉬운 처방전입니다. 손상된 뇌를 깨우는 두 번째 비결은 하루 15분, 뇌를 완전히 비워내는 멍 때리기를 통해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만이 뇌를 발달시키는 길이라 믿지만
현대인의 뇌가 빠르게 노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설적으로 단 1분도 쉬지 못하는 과부하에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짧고 강렬한 자극에 노출될수록 뇌의 전두엽은 지쳐가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과도한 정보 홍수 속에서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무런 목적 없이 멍하게 있는 시간입니다. 뇌 과학자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게 있을 때 오히려 활성화되는 뇌 부위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N에 주목합니다. 이 시스템은 뇌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휴식할 때 가동되는데, 이때 뇌는 흩어져 있던 기억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며 손상된 회로를 스스로 재구성하는 최적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마치 컴퓨터를 껐다 켜면 속도가 빨라지듯 멍 때리기는 뇌의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마커스 레이클 마커스 IAICHL이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뇌가 휴식 상태일 때 인지 기능과 창의력이 평소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는 겉보기에 쉬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 중 늘 무언가를 배우러 다니고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분들보다 오히려 하루에 일정 시간 창밖을 보며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산책하며 멍하니 하늘을 보는 분들의 인지 검사 점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는 뇌에 여백을 주는 행위가 인지 예비능을 높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잡생각이 많아져서 스트레스만 쌓인다거나 바쁜 세상에 멍하니 있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냐고 묻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권하는 멍 때리기는 단순히 공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잡념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저 흐르는 시냇물을 보듯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며 뇌의 긴장을 놓아주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면 뇌가 느끼는 피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몸소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이 15분이 사실은 그 다음 15시간을 더 명료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가장 생산적인 투자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루 중 단 한 번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의도적으로 멍하게 있는 시간을 확보해 보십시오. 창밖에 구름을 구멍이 나도록 쳐다봐도 좋고 타오르는 촛불이나 잔잔한 음악에 몸을 맡겨도 좋습니다. 뇌가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고 손상된 곳을 수선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은 우리 뇌에도 적용됩니다. 꽉 차서 넘치기만 하는 뇌는 병들기 쉽지만 비워낼 줄 아는 뇌는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뇌의 신비를 오늘부터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상된 뇌를 살려내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익숙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루에 딱 한 가지씩 뇌가 당황할 정도의 낯선 자극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매일 가던 길로만 산책하고 늘 먹던 음식만 먹으며 익숙한 사람들과 똑같은 대화만을 반복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지켜본 결과 뇌를 가장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은 세월이 아니라 바로 단조로움입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는 가소성 PLASTICITY라는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매일 같은 일상만 반복하면 뇌는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퇴화하듯 도전받지 않는 뇌도 사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를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잠들어 있는 신경망에 새로운 전기 신호를 보내 다시 불을 밝히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학계의 저명한 연구들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이전에 해보지 않은 악기를 접하는 등의 인지적 도전이 치매 발병률을 최대 40% 이상 낮춘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뇌의 예비능 카그니티브 리저브를 높여주기 때문인데, 설령 뇌의 일부분이 노화로 손상되더라도 새로운 자극을 통해 만들어진 우회도로가 그 기능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어르신은 은퇴 후 급격한 기억력 저하를 겪으셨지만 왼손으로 양치질하기와 매일 모르는 동네 한 바퀴 돌기 같은 사소하지만 낯선 시도를 시작하신 후
인지검사에서 50대 못지않은 민첩성을 회복하셨습니다. 낯선 자극은 뇌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천연각성제인 셈입니다. 물론 이 나이에 새로 뭘 배우는 건 스트레스만 쌓이고 오히려 뇌에 해로운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학습이나 스트레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낯선 자극은 대단한 공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오른손으로 하던 일을 왼손으로 해보기, 늘 가던 마트가 아닌 시장으로 가보기, 혹은 한 번도 듣지 않았던 장르의 음악을 5분간 들어보기처럼 일상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뇌가 이건 뭐지? 라고 느끼는 그 찰나의 순간, 뇌세포는 생존을 위해 격렬하게 움직이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일상에 의도적인 불편함을 끼워 넣어 보십시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것은 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새로 설치해보거나 모르는 꽃의 이름을 찾아보는 그 작은 호기심이 여러분의 뇌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릴 것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녹슬지 않고 오히려 광채를 발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격언처럼 매일 새로운 자극으로 뇌의 물기를 터주십시오.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는 당신의 뇌는 결코 늙지 않을 것입니다.